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전부터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쓰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종이 상품권은 모자라고 선불카드는 재고가 떨어진 데다 앱 오류까지 생기면서 민원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탐나는 전으로 신청했던 박모 씨. 지원금 18만 원이 들어왔는데 정작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예전 탐나는 전 카드로 들어왔고 새 카드로 옮기려 했지만 정책 수당이라서 이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제주시청으로 전화하라고 했고 시청은 3일째 전화 연결조차 안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단 한 푼이 지금 급한 상황인데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하나도 제시한 게 없어요. 전부 안 된다 그러니까. 박 씨가 소비 쿠폰을 못 쓴 건 탐나는 전 앱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전액 버튼 오류로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내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탐나는 전 선불카드 재고도 신청 첫날부터 바닥났습니다. 때문에 8월 말까지 온라인 신규 신청이 어렵고 종이형 상품권도 여유가 없는 상황. 게다가 예전 선불형 카드 데이터가 새로운 카드 회사로 넘어가지 않아 사용이 막힌 도민들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열흘 정도 일정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했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급하게 처리한 거죠. 너무 급하게. 추가 발주는 들어갔는데 보통 3, 4주 걸려서 카드 발급이.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탐나는 전 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 하지만 정작 종이 상품권과 선불형 카드 재고 확인은 물론 앱에 대한 점검도 없이 탐나는 전을 권장하면서 탐나는 전을 선택한 도민만 더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얼마 전 한약재로 쓰기 위해 껍질을 통째로 벗겨가는 바람에 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던 후박나무들이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받은 뒤 살아나고 있습니다. 새순이 돋아날 정도로 후박나무들의 상태가 좋아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후박나무 140여 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채 발견된 한라산 기슭의 난데림입니다.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한 지 한 달 만에 나무를 살펴보려고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에 물과 양분이 잘 흐르는지 나무 청진기를 꽂아봤습니다. 수목 활력도는 85로 아주 건강한 단계이고 고사 단계인 5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뭇잎에서 광합성이 잘 되는지 보여주는 엽록소 농도 지수도 정상 수준인 40을 웃돌았습니다. 상처를 방치한 후박나무는 한두 달 만에 말라 죽어 잎이 모두 떨어지지만 껍질이 벗겨진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잎이 떨어지거나 누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빠른 20-30년 된 젊은 후박나무에서는 붉은 빛이 도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잎까지 생육하고 물을 올리고 양분을 올리는데 아직까지 단절되거나 이제 고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돕는 조치를 계속 해주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나무의사와 함께 후박나무 숲을 살려내기 위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100년이 넘어 회복력이 떨어지는 후박나무 8그루는 주사를 맞는 집중치료 대상입니다. 나무에 주사하는 영양제입니다. 고농도 액상 비료가 들어있는데요. 마치 사람이 링거를 맞듯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면 나무가 되살아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후박나무들에도 수분이 증발하고 병해충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황토를 한 달 만에 다시 발라줬습니다. 제2차 독포 등 후속 조치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사전 순찰을 강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후박나무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껍질이 다른 나무보다 두꺼운 데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상처 입은 후박나무들이 내년 봄에도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을지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우입니다. 올여름이 유독 무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 기온과 열대야도 역대급 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최고 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 일수는 2위였는데 온열 질환자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태양의 열기가 뜨겁게 내리쬐는 제주의 한 나물밭. 농민들은 모자와 팔토시, 장갑까지 온몸을 꽁꽁 싸맨 채 나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불볕더위에도 작업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무장을 한 겁니다. 팔토시도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한 개로 먹게 지겹게. 제주에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제주 지역 일최고 평균 기온은 27.7도. 1973년 이후 가장 더운 해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평균 1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벌써 32명이 발생해 작년보다 23% 늘었고 특히 열탈지는 50% 증가했습니다. 늘어나는 온열 질환자에 제주도도 건설 현장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폭염 대응 점검반을 꾸리고 오는 9월까지 도내 120여 곳의 현장을 찾아 휴식시간 보장과 예방수칙 이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제빙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시로 이제 얼음이라든가 물을 떠다가 작업자들이 마시고 있고.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뜨겁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극심한 무더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전라남도 목포가 요트와 유람선을 연계한 해양 관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트에서 숙박까지 가능한 요트 스테이가 본격 추진되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목포항을 출발한 요트 한 척이 유달산과 사막도를 배경으로 바다 위를 유유히 미끄러집니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즐기는 요트 여행. 목포만의 특별한 해양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달산도 보기 좋고 케이블카도 있고 또 야간에 일단 항해하기가 참 이쁘게 돼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야간에 한 번씩 밤바다, 목포 앞바다도 한 번씩 돌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09년 문을 연 목포 요트 마리나는 최대 57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전시 판매장, 인양기 등 각종 기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이름뿐인 마리나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간 기업이 나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해용 요트를 비롯해 숙박이 가능한 스테이 전용 요트 10여 척을 도입하고 유람선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요트 스테이는 목포 앞바다의 야경과 사막도의 별빛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52인승 투어 요트 2대와 풀빌라가 시설되어 있는 스테이 요트 10대를 발주하여 이곳 사막도에서 먹고 놀고 잘 수 있는 목포 해상 체험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요트에서는 기업 비즈니스와 각종 교육 콘텐츠를 결합한 마이스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목포시는 요트 관광 시대에 발맞춰 건립 16년 차를 맞은 요트 마리나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총 28억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노후된 부장교를 전면 교체하는 등 시설 현대화에 착수했습니다. 1897년 개항한 목포항. 이제는 여객과 화물 중심의 항만에서 요트, 숙박, 섬 관광이 어우러진 해양 관광 복합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목포 요트 마리나를 중심으로 전남 서남권 해양 관광의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뚝뚝 떨어지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온도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예상되는데요. 밤 사이에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산지 지역에는 2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오늘도 햇볕은 뜨겁겠습니다. 장시간 외출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동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6도, 남부 29도, 산지 지역은 2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33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 점차 오르겠습니다. 특히 마라도와 가파도 33도까지 올라 매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고요.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도 유입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겠고 다음 주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월 제주 시내 특급 호텔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인 여성이 거액의 채무를 갚지 못해 여권을 담보로 빼앗기자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환전상에게서 빼앗은 돈을 받은 또 다른 중국인 2명에게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선고 공판은 9월 4일에 열립니다.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4로 지난달보다 3.3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지수는 85로 17포인트나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도 103으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은 104로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운영 이후 처음으로 100차례 기항한 선박이 탄생했습니다. 단일 선박으로 강정항 첫 100회 기항을 한 선박은 13만 톤급 크루즈선인 아도라 매직시티호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중국과 제주, 일본을 잇는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올해 5월부터는 강정항을 준모항으로 정해 제주에서도 승객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첫 크루즈선으로 운항 중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제주 지역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주 한라대 산학협력단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섬 지역이어서 중앙정부의 통합계획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한 뒤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교육을 거쳐 완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생활 숙박시설에 주거용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용도 변경을 신청한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이행 강제금을 유예합니다. 또 복도폭이 1.8m 미만인 시설도 강제금 부과 없이 화재 안전성 검 심사를 거쳐 1.5m로 완화 조치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내 생활 숙박시설 15,000실 가운데 19%가 영업 신고 없이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62%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 등에 서식하는 아열대 식물이 한라산에서도 처음 발견됐습니다. 산림청 난대 아열대 연구소는 국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아열대 식물 방울 유령란을 최근 한라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물은 인도나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는 아열대, 열대성 식물로 파악됐는데 연구소는 기후 변화의 가속도로 식물의 분포가 한반도 남단까지 확장된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제주도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모두 5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정수장 17곳과 하수처리장 5곳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